인생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사람들은 한이 나이가 들면 평온한 노후를 보낼 것이라 기대합니다.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식사를 하고 선조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삶을 꿈꾸죠.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예상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지만 어떤 사람은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을 당하고 늦은 나이에 삶의 냉혹한 진실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런 한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사나 가족 간의 갈등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과 배신, 사랑과 욕심, 진실과 거짓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씨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아들을 키웠고 그 아들이 성장하여 결혼을 했을 때는 며느리를 친딸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적인 사건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경찰조차도 실종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운데 유일한 가족이라고 믿었던 며느리와 손주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의 실종 이후 며느리는 할머니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그녀의 다정한 말과 배려에 힘입어 할머니는 남은 생을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살던 집을 팔고 전 재산을 정리하여 며느리와 함께 살기로 한 것이죠. 그러나 그녀가 모든 것을 내어주려는 바로 그 순간 손주의 잠꼬대 한마디가 숨겨진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엄마, 그때 아빠한테 왜 그랬어? 그 한마디가 오씨 할머니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꿔 놓았습니다. 제1장 사라진 아들, 그리고 남겨진 슬픔. 민서가, 너 어디 있는 거니? 밤이면 밤마다 오씨 할머니는 텅 빈 밤에서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흐느꼈다. 손끝으로 닿을 것만 같았던 얼굴이 이제는 기억 속에서도 흐릿해져 가고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줄 알았는데 아들의 부재는 오히려 더 깊은 상처가 되어 그녀를 짓눌렀다. 그날도 그랬다. 창밖으로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그녀는 문득 떠올렸다. 그날 마지막으로 아들을 본 순간이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요. 너무나도 평범했던 한마디. 너무나도 자연스러웠던 인사. 그게 마지막이 될 줄 알았다면 그녀는 아들을 붙잡았을까? 그렇게 문을 나선 아들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그저 늦는다고 생각했다. 밤이 깊어지고 연락이 닿지 않았을 때도 바쁜가 보다 하며 애써 태연하게 버텼다. 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아들의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다. 그때부터 불안이 찾아왔다. 며느라, 민석이한테 연락 안 왔니? 저도 몰라요, 어머님. 그날 이후로 저한테도 연락이 없어요. 며느리의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할머니의 불안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할머니는 다시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 또 걸었다. 그러나 아들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문자는 읽히지 않은 채 그대로였다. 그제야 그녀는 경찰서를 찾았다. 우리 아들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그녀의 말을 듣고도 단단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실종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가출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가출이라니요. 우리 아들이 왜 가출을 해요? 하지만 경찰은 단순 실종 사건으로 처리했다. 블랙박스도 CCTV도 어느 곳에서도 아들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사람이, 그토록 가까웠던 사람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그 후로 할머니의 하루는 온통 아들을 찾는 일뿐이었다. 전단지를 만들고
사진을 들고 거리를 돌아다니고 시장 입구에도 버스 정류장에도 혹시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가슴을 쥐어뜯으며 묻고 또 물었다. 남편도 함께 거리를 돌았다. 그의 손에도 항상 아들의 사진이 들려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길거리 한복판에서 메아리쳤다. 우리 아들 좀 찾아주세요. 하지만 시간은 무심히 흘러갔다. 사람들은 점점 그녀의 간절함에 익숙해졌고 지나가는 이들의 시선 속에는 연인보다 필요함이 되어나왔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남편의 몸이 점점 망가지기 시작했다. 그는 원래 지경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아들이 사라진 뒤로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고 밤마다 깊은 한숨만 내쉬며 자리에 누웠다. 당신, 제발 당신 몸부터 챙겨요. 할머니는 그의 손을 꼭 붙잡았다. 하지만 남편은 힘없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아직 우리 아들을 못 찾았어. 그 말이 마지막이었다. 그날 밤 남편은 쓰러졌다.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점점 거칠어졌다. 병원에 실려갔지만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아들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세상을 떠났다. 할머니는 모든 걸 잃어버린 기분이었다. 남편을 떠나보내던 날, 그녀는 무너져 내렸다. 이제 나 혼자 남았구나. 그렇게 세상에 홀로 남겨진 할머니. 그녀에게 남은 것은 오직 며느리와 손주뿐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들과 함께 살아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다. 남은 새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살아야지. 그녀는 며느리에게 의지하기로 했다. 며느리는 다정하게 말했다. 어머님, 이제 저희 둘뿐이에요. 제가 끝까지 어머님 곁을 지킬게요. 그녀의 손을 꼭 붙잡으며 며느리는 눈물 어린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다시 살아갈 희망을 찾은 것만 같았다. 그래, 우리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자. 그리고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꿈속에서 아들을 만났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엄마, 나 좀 도와줘. 그 순간 할머니는 눈을 떴다. 그리고 그녀의 마음속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예감이 그녀를 감싸고 있는 것만 같았다. 제2장, 손주의 잠꼬대, 숨겨진 진실의 조각. 이삿짐을 싸며 할머니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다. 아들과 함께 찍었던 사진들. 웃으며 손을 흔들던 모습. 가족 여행에서 찍었던 소중한 순간들. 손끝으로 사진을 어루만지며 할머니는 조용히 속삭였다. 민서가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함께 살아갈 거야. 며느리와 손주가 있는 집으로 들어가기로 한 이상 이제는 남은 가족을 위해 살아야 했다. 지금까지는 아들을 찾아 헤매느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며느리와 손주를 위해 따뜻한 밥을 짓고 남은 세월을 함께하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로 했다. 이웃집 박씨 아주머니가 찾아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미자 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아무리 며느리와 사이가 좋다 해도 시어머니가 며느리 집에 들어가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주머니. 우리 며느리는 착한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없으면 더 힘들어할 거예요.
같이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리지 않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모든 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며느리 집으로 들어갔다. 며느리는 밝은 얼굴로 할머니를 맞이했다. 어머님, 이제 우리 가족 다시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아요. 처녀기도 방에서 뛰어나와 할머니를 꼭 껴안았다. 할머니, 이제 우리랑 같이 사는 거야? 할머니는 손주의 작은 손을 쓰다듬으며 따뜻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우리 다 같이 사는 거야? 그날 저녁, 가족이 한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분위기였다. 이제는 정말 괜찮아질 거야. 할머니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러나 그날 밤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 깊은 밤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할머니는 오랜만에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는데 어딘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낮고 신이한 목소리였다. 엄마, 그때 아빠한테 왜 그랬어? 할머니는 순간 눈을 떴다. 가슴에 철렁 내려앉으며 온몸이 굳어버렸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귀를 기울였지만 밤하는 다시 고요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점막 속에서 방금 들은 말이 환청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헷갈릴 정도였다. 침대에서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옆방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문틈 사이로 보이는 작은 그림자. 손주 처녀기가 이불을 끌어안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속삭였다. 처녀가 방금 무슨 말 했니? 손주는 깊이 잠든 듯 꼼짝도 하지 않았다. 아무리 불러도 반응이 없었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잠꼬대였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돌아서려던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스멀스멀 피어올랐다. 그때 아빠한테 왜 그랬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손주의 무의식에서 나온 한마디. 그것이 단순한 꿈속의 장면일 수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이상했다. 왜 그랬어? 라는 말. 무언가를 보고 들은 사람이 하는 말 같았다. 할머니는 처녀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작고 순진한 얼굴. 그러나 그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이 단순한 어린아이의 기억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이후 할머니는 며느리를 일심히 관찰하기 시작했다. 며느리는 여전히 다정했다. 아침이면 따뜻한 밥을 지어주고 저녁이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어머님, 이제라도 저희랑 함께 살아서 다행이에요. 그러나 할머니는 문득 깨닫기 시작했다. 그녀의 말투, 그녀의 표정, 그녀의 행동 속에 미세한 어색함이 숨어있다는 것을 아들의 실종에 대해 이야기했다. 며느리는 항상 어딘가 불안한 눈빛을 보였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길은 항상 허공을 맴돌았다. 그리고 아들의 물건이 집안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다. 심지어 작은 사진 한 장조차도.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정리한다고 해도 남편의 물건을 한순간에 모두 치운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할머니는 마음이 답답해졌다. 그러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애써 불안을 눌러보려 했지만 그녀의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놓는 사건이 찾아왔다. 어느 날 며느리는 조심스레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같이 사니까 집을 하나 새로 장만하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순간 멈칫했다. 집을 새로 산다고? 네, 어머님 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하니까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이 왠지 모르게 이상하게 들렸다. 그제야 할머니는 깨달았다. 며느리가 자꾸 할머니의 돈을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아들의 실종 후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생활비가 부족하다며, 다음에는 손주의 교육비가 필요하다며, 그리고 이제는 집을 새로 사려 한다고 말했다. 단순한 부탁일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다. 손주의 잠꼬다,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돈에 대한 관심. 모든 조각이 하나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그날 밤, 할머니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불안은 점점 더 커져만 갔다. 제3장, 감춰진 비밀, 그리고 드러나는 진실. 새벽 공기가 싸늘했다. 할머니는 가볍게 가슴을 쓸어내렸다. 어젯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손주의 잠꼬대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 그때 아빠한테 왜 그랬어?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다. 아들의 실종 이후 단 한 번도 깊이 잠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어제 밤처럼 온몸이 뒤척이며 불안에 떨었던 적은 없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따뜻한 물을 끓였다. 지전자에서 김이 피어오르는 동안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손주는 단순한 꿈을 꿨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며느리는 정말 아무 잘못이 없을 수도 있다. 어쩌면 그렇게 스스로를 안심시키려 해도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의심이 커져가고 있었다. 그녀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틀렸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그녀가 믿고 의지했던 며느리다. 그녀가 사랑으로 감쌌던 가족이 전혀 다른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서서히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 식탁에 앉은 며느리는 평소처럼 환한 미소를 지었다. 어머님, 어제 잠은 좀 주무셨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밝게 웃는 얼굴, 부드러운 목소리. 하지만 그 속에 무엇이 숨겨져 있는지 이제는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은 척 말을 건넸다. 찬혁이가 어젯밤에 잠꼬대를 하더라. 며느리는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물을 한 모금 삼키고는 자연스럽게 되물었다. 그래요. 뭐라고 했는데요? 그때 아빠한테 왜 그랬어? 그러더라. 순간 며느리의 손이 살짝 멈칫했다. 그러나 그녀는 곧 태연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머, 그랬어요. 아이들은 가끔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꿈에서 무슨 장난을 봤나 보죠. 그녀는 태연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며느리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순간적인 당황, 애써 숨기려는 침착함.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눈에서 드러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수저를 다시 들고 밥을 떠먹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며느리의 방 앞에 서 있었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희미한 목소리.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할머니는 조용히 귀를 기울였다.
조금만 더 참으면 돼. 어차피 다 끝나가니까. 그녀의 심장이 텅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이야기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안에서 허둥지둥하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몇 초 뒤 며느리가 문을 열었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아니야. 그냥 차 한잔 하려고 했어. 며느리는 순간적으로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이내 다시 밝게 웃었다. 어머님,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하지만 그 미소 속에서 할머니는 무언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눈동자는 어디론가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천천히 며느리를 지나쳤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 뒤집어진 휴대전화를 바라보았다. 그날 밤 할머니는 쉽게 잠들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나고 며느리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어머님, 저희가 이제 같이 사니까 집을 하나 새로 장만하는 게 어떨까요? 할머니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집을 새로 산다고? 네, 어머님 명의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혹시 무슨 일이 생겨도 안전하니까요.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모든 것이 선명해졌다. 며느리는 돈을 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작은 돈을 요구했다. 손주의 유치원비, 생활비. 이제는 할머니의 재산 전체를 손에 넣으려 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아들은 그녀가 마지막으로 봤던 그 따뜻한 눈빛을 가진 아들은 할머니의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다. 아니야. 난 이대로 넘어가지 않을 거야.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녀가 가야 할 곳은 단 한 군데뿐이었다. 경찰서. 몇 년 전 실종된 제 아들 사건. 다시 조사해주세요. 경찰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다. 이미 종결된 사건, 증거가 부족했던 사건. 하지만 할머니의 간절한 목소리야. 그들은 다시 한번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무슨 새로운 단서라도 있으십니까?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며느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어요. 경찰은 조용히 서류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실종 사건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며느리의 통화 기록. 수상한 금융거래. 그녀가 실종 전에 방문한 장소까지. 모든 것이 하나로 맞물려 가고 있었다.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과거를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국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다. 이제야 그녀는 아들의 흔적을 쫓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가 진실을 마주할 순간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제사장, 감춰진 죄, 밝혀지는 진실. 경찰서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도 할머니는 여전히 현실을 믿고 싶지 않았다. 내가 뭘 하는 거지? 살면서 한 번도 경찰서를 찾아온 적이 없었다. 남들이야 어떨지 몰라도 그녀에게 경찰서는 늘 멀고 낯선 곳이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이곳에 와서 며느리를 의심하고 있었다. 세상이 이렇게까지 전해버릴 줄 상상이나 했을까? 경찰은 조용히 할머니를 맞이했다. 그리고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다시 조사해 달라고 하셨죠?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소매를 꼭 쥐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저희 며느리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어요. 담당정사는 조용히 서류를 들여다보았다. 몇 년 전 종결된 실종 사건. 그때도 단서가 없었고 증거도 부족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손주가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 며느리의 불안한 눈빛과 석연치 않은 행동들. 그리고 최근 며느리가 보였던 이상한 재산 관련 움직임들.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었다. 경찰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며느리분의 금융거래 내역부터 조사해 보겠습니다. 할머니는 불안한 눈빛으로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날 밤 경찰은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중요한 단서가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몇 년 전 아들의 실종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한 기록이 있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숨이 멎을 것 같았다. 보험금. 네. 그리고 그녀가 실종 당일 특정 장소를 방문한 기록이 확인됐습니다. 형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우리는 지금 며느리분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며느리가 그녀가 그토록 사랑했던 마치 친딸처럼 여겼던 그녀가 아들의 실종과 관련이 있다는 건가?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 아이는 그런 리 없어. 하지만 경찰이 건넨 서류에는 분명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 며느리는 보험금을 타낸 뒤 단 한 번도 아들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실종 신고 이후 경찰 조사에도 성의 없이 응했고 그 후로도 조용히 자신의 생활을 이어갔다. 그리고 최근 할머니의 전 재산을 관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어머님, 집을 어머님 명의로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이 떠올랐다. 그녀는 점점 할머니의 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 하고 있었다. 할머니는 손을 꼭 쥐었다. 몸이 떨려왔다. 그럼 민석이는? 아들에 대한 기록은? 그 이후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세상에서 지워진 사람처럼. 할머니는 숨을 삼키며 경찰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가, 우리 아들이, 정말. 형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그녀가 실종에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눈앞이 아득해졌다. 믿고 싶지 않았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했다. 그녀가 며느리에게 얼마나 잘해줬는다. 그녀가 얼마나 며느리를 믿고 사랑했는다. 그런데도 며느리는, 그녀는 그토록 소중했던 아들. 할머니는 손을 가슴에 올리고 숨을 삼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나는 이제 이 아이를 더 이상 내 며느리라 부를 수 없어. 며느리는 경찰에 소환되었다. 처음에는 억울하다는 듯 반하게 부인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어머님, 왜 저를 의심하세요? 하지만 경찰이 그녀의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하나씩 들이밀자 그녀의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다. 그건 그냥 우연이에요. 정말이에요. 하지만 거짓말은 오래가지 않았다.
조금씩 무너지는 목소리, 흐트러지는 눈빛, 손끝이 떨리는 모습. 그녀는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이 밝혀지기 시작했다. 그날 밤 할머니는 또다시 꿈속에서 아들을 만났다. 아들은 울고 있었다. 엄마, 이제야 엄마가 날 찾아줬나? 그 순간 할머니는 소리내어 흐느끼며 잠에서 깨어났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구나. 그녀는 가슴을 부여잡고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가 지켜야 할 것은 오직 하나였다. 내 아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리라. 그녀는 다시 경찰서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그리고 그 길은 그녀가 가장 무서워했던 진실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다. 제5장 용서와 깨달음, 그리고 새로운 시작.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아들을 찾았지만 살아있는 모습이 아니었다. 경찰의 수사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며느리는 결국 모든 것을 자백했고 숨겨왔던 비밀들이 하나둘씩 세상 밖으로 드러났다.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저는 그냥 울먹이던 그녀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았다. 처음엔 끝까지 아니라고 발버둥 치더니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인정했다. 사건 당일 아들과 다툼이 있었고 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순간의 실수. 할머니는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그렇다면 왜 아들이 실종된지에도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살고 있었던 걸까?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고 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던 걸까? 아들은 돌아오지 못했는데 그녀는 여전히 평온하게 숨을 쉬고 있었다. 그 사실이 도저히 용서되지 않았다. 며느리는 결국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모든 과정이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할머니는 밤이면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으면 아들이 어린 시절 뛰어놀던 모습이 떠올랐다. 어린 손을 흔들며 "검마" 하고 부르던 그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리고 손주 찬혁이 아버지를 잃고 어머니마저 경찰에 끌려간 작은 아이. 할머니는 조용히 손주의 방문을 열었다. 찬혁이는 침대에 웅크린 채 작은 몸을 잔뜩 오므리고 있었다.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할머니는 조용히 다가가 아이의 등을 쓰다듬었다. 찬혁아. 아이는 아무 말 없이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엄마, 안 오는 거야? 그 조그마한 목소리에 할머니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속삭였다. 엄마는 이제 잠시 떠나 있어야 해. 그럼 아빠도 안 오는 거야?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말문이 막혔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이 아이의 상처가 덜할까? 그저 꼭 끌어안고 머리를 쓰다듬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다. 이제부터 할머니가 찬혁이 지켜줄게. 그러니까 너도 너무 걱정하지 말고 씩씩하게 자라줘. 찬혁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작은 손이 할머니의 옷깃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는 아이의 손을 꼭 쥐어주었다. 그 순간 할머니는 깨달았다. 이제는 이 아이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녀는 아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하지만 손주는 지켜야 했다. 며칠 후 할머니는 사찰을 찾았다. 언제부터인가 힘들 때마다 이곳을 찾게 되었다. 불상 앞에 조용히 앉아 가만히 두 손을 모았다. 저는 이 고통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눈을 감고 명상을 하며 생각했다. 이건 내 업보일까? 불교에서는 업법을 중요하게 여긴다. 과거의 행동이 현재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그녀는 살아오면서 나쁜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다. 남을 속이거나 해친 적도 없고 그저 가족을 위해 성실하게 살아왔을 뿐이었다. 그런데도 왜 그녀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온 걸까? 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이렇게 잃어야만 했을까? 눈을 감으니 스님의 말씀이 떠올랐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어제의 행복이 오늘의 슬픔이 되고 어제의 믿음이 오늘의 대신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다. 고통도, 슬픔도, 분노도 이것 또한 지나갈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나는 이제 미워하지 않겠다. 며느리를 용서한다는 뜻은 아니었다. 그녀의 죄는 절대 사라질 수 없다. 하지만 할머니는 이제 그 미움 속에서 살지 않기로 했다. 미움은 결국 자신을 갉아먹을 뿐이었다. 그녀는 이제 남은 삶을 손주를 위해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부터 정화해야 했다. 몇 개월 후 할머니는 조용히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다. 찬혁이는 학교에 다니기 시작했고 할머니는 매일 새벽마다 사찰을 들러 기도를 올렸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집착하지 않았다. 아들을 잊은 것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는 그 아이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와 손주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과거의 상처 속에서 머무르지 않고 현재를 살아가기로 했다. 할머니는 매일 손주와 함께 밥을 먹고 학교 숙제를 도와주고 조용한 일상을 쌓아 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한숨 쉬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다. 삶은 여전히 어렵고 상처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그녀는 깨달았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손주의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읊조렸다. 민서가, 나 이제 괜찮아. 그러니까 너도 편히 쉬렴.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서 어떤 교훈을 얻으셨나요? 삶에서 내려놓아야 할 미움이나 붙잡고 싶은 소중한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 이야기를 공유해보세요. 누군가에게 위로와 깨달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